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분석하는 선그래프까지 우리가 좀 했는데요. 지금 챕터 6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 기법, 그리고 데이터의 자료 구조 등등에 대해서 많은 실습을 하고,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이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밑바탕이 깔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전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까지 지금 하는 게 뭐 실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기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한번 해보고 산점도도 그리고 상관도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실습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론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제가 이 실습은 한 몇 개 정도, 한 두 개 혹은 세 개 정도를 해서 같이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좀 구해서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자료를 먼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먼저 돼야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를 수집할 때가 지금 딱히 마땅치 않아서 나중에 그거는 우리가 분석 기법이 다 완료가 된 후에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받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내장 데이터셋은 아닌데 외부에서 우리가 ML 벤치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는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분석을 쭉 지금까지 해왔던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미국 보스턴 지역의 주택 가격 정보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총 14개의 변수가 있고 506개의 데이터의 행이 있어요. 관측값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줄 알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아주 구체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분석은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4개의 변수 중에서 이 중에서 한 좀 영향력이 있는 5개의 변수만 선택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크림이 있고요. 크림은 지역의 1인당 범죄율을 나타내는 변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RM은 주택 한 가구당 방의 개수를 의미하는 변수가 될 거고, DIS는 보스턴 5개의 직업센터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텍스, 이거는 보시다시피 재산세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MEDV는 주택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계속 뒤에 제가 요거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제가 매칭을 시켜 놨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수집을 해야 되니까. 자, 먼저 우리가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 gg플롯이라는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해봤다, 그죠? 그러한 거와 같이 이렇게 인스톨 패키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가 줘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코드를 통해 가지고 패키지를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install.packag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mlbench라고 넣어주면 이 패키지가 자동으로 쭉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설치된 패키지를 이제 R 프로그래밍으로 로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librar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mlbench를 로딩을 땡겨 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이 데이터셋을 가져오게끔 하기 위한 함수가 바로 데이터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MIDS라는 변수에다가 보스턴 하우징에 있는 뭡니까?
자, 행은 그대로 놔두고 행은 한 506개 정도가 되니까요. 그대로 가져오고 자, 여기에 자, 문자형 벡터로 이 5개의 함수, 자, 범죄율, 그리고 방해 개수, 센터까지 거리, 그리고 재산세율, 그리고 주택 가격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역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지고 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grp라는 변수를 추가를 할 건데요. 이 grp 변수가 하는 역할은 주택 가격을 상, 중, 하로 이렇게 분류를 할 건데요. 그래서 25 이상이면 상, 그리고 17 이하면 하, 이렇게 해서 17에서 25 중간이면 그냥 중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grp에다가 자, 빈 벡터를 하나 만들어 넣었고요. 자, 반복문을 도는데 자, 여기 nrow에서 mids 아까 제가 506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506번 돌 겁니다. 그죠? 506번 돌면서 자, if가 구문이 들어갔네요. else if하고 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mids에 medv 이게 바로 이 medv가 아까 전에 주택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을 이제 첫 번째 행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25보다 크다면 grp 벡터의 첫 번째 벡터 변수에다가 처음 한 바퀴 돌 때 말이죠. h를 넣을 거고요. 만약에 이 25가 넘었다면 이 else하고 else if는 실행하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루프를 506번을 돌면서 이 grp 변수라는 벡터 변수에다가 이렇게 논리형이 아니죠. 문자형 벡터를 h, l, m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죠? 요까지 실행을 했다면 요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때 우리가 반복문하고 그리고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분류도 하는 작업을 그때 iris인가요? 그거 가지고 우리도 분류를 해봤다. 그죠? 그렇게 이제 얻어내면 이제 이 grp는 결과론적으로 문자형 벡터가 되죠. 그죠? 문자형 벡터가 되는데 이거를 문자형 벡터를 그냥 우리가 팩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팩터. 이렇게 팩터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레벨을 줘가지고 그 레벨 값에 따라 우리가 플랫에서 그룹별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벡터로 만든 거죠. 그래서 벡터로 만들고 난 다음에 벡터 순서를 현재는 HLM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HML로 이렇게 보기 좋게 구분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MIDS 뭐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5개의 변수를 지니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셋이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MIDS에다가 grp를 이제 506개의 grp 벡터를 이제 변수로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얘는 뭡니까? 506행 5열이 아니고요. 506행 6열이 되겠죠. 맞죠? grp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이제 한번 보면 자, str에서 자, 이제 대충 이 데이터셋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요약을 해놨는데요.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506개의 관측값이 있다. 그리고 6개의 변수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변수들을 쭉 살펴보니까 6개가 있는데 전부 다 5개는 뭡니까? 그죠? 숫자형 벡터. 그죠? 숫자형 벡터가 되고 있고 나머지 grp 우리가 추가한 grp는 바로 팩터로 이제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 h, l, m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찍어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헤드를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찍어 보니까 자, 요렇게 6개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 보니까 자, 24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반복문과 if문을 동시에 사용을 해서 분류했던 게 grp 변수에 이렇게 대입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27인가요? 25인가요? 그 이상이면 하이였고 그리고 17 이하는 L이었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미디엄이었다. 아니 미디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미들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분류가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테이블에 이 M과 HML이 얼마나 빈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 빈도 이제 그룹별 분포를 이제 한번 보면 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506개의 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506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 132가구가 하이 쪽에 있고요. 그리고 중산 미들층에 있는 게 247 정도가 나왔고요. L이 한 127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좀 중산층이 많다. 미들이 많고 그리고 요 이제 부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주택 가격이 높은 곳하고 적은 곳은 어떻게 비슷하게 좀 존재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테이블 함수, 빈도를 구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룹별 분포도 이제 우리가 분석까지 됐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 보셨죠? 파에다가 MF low를 주게 되면 2행 3열 형태로 우리가 이미지, 즉 그래프가 보여진다, 그죠? 그렇게 가상화면을 분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문을 도는데요. 자, 이거는 보니까 5번 도네요. 그죠? 5번 도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근데 MIDS에 행은 놔두고요. 행은 놔두고 열에 첫 번째 열부터 5번째 열까지 돌 건데 이름은 보니까 이름이 이제 제목이죠. 이거 그죠? 이 제목은 MIDS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가 각각 크림과 RM과 DIS 그리고 텍스, MEDV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목을 잡고 있고요. 색깔은 그래프 색깔은 옐로우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RM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 RM은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정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데요. 지금 크림이랑 그러니까 1인당 범죄율 수와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DIS 고용센터까지 기관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 그죠? 한쪽으로 쏠려 있고 또한 텍스 재산세율이죠. 이 재산세율은 중간에 텅 비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약간은 요것도 좀 그런데 그래도 요거는 정규 분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괜찮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걸 분석을 좀 해놨는데 보면 RM 방의 개수와 MEDV 주택 가격은 주택 가격 변수만 종모양 그죠? 종모양의 정규 분포에 가깝고요. 나머지 크림이나 그리고 DIS는 직업센터까지 거리는 관측값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분포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텍스 요거는 중간에 떴다 그랬죠. 중간에 관측값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텍스 세율이 중간에 떴는지는 저희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우리는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차트로 내놓으면 이걸 우리가 봤을 때 뭐 웬만한 거는 상관도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분포도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석가 이렇게 빅데이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갖다 주면 이걸 보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좀 부동산이나 혹은 주택 쪽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같이 분석을 하면 아주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전에서도 선그래프 할 때 7, 8월 달에 지각생들이 지각률이 높다. 그거를 우리가 학교 측이 제시를 해주면 학교 측은 그걸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면 부동산 전문가나 주택 전문가들이 이제 혹은 공공기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세율을 좀 조정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게 아하,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박스 플롯 기억하시죠? 그죠? 자, 우리가 4분위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관측값의 분포를 확인을 한번 해보는데요. 역시 이것도 화면 분할을 해서요. 자, 5개를 돌리는데 역시 이름은 그대로 가져갔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범죄율, 1인당 범죄율은 좁은 지역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해서 관측값들에 이렇게 된다면 관측값들이 한 곳에 쏠려 있다는 거죠. 거의 이제 뭡니까? 관측값들의 편차가, 그러니까 평균에서의 편차가 매우 작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RM이나 그리고 DIS 그리고 저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은 뭐 보통 이 가격대에 그냥 나타내는 형태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 물론 이상치는 있겠죠. 특이치. 그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 네 개 요거하고 지금 크림하고요. 그 범죄율하고 이 뭡니까? 텍스 재산세율만 이제 유일하게 유독 이제 중간에 표준 편차가 작고 편차가 이렇게 작고 얘는 편차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평균에서부터 중간값에서부터도 넓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좁고요. 그래서 재산세율은 넓게 퍼져 있다라는 게 이제 넓게 퍼져 있다라는 것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편차가 비교적 크다라고 우리는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유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전문가한테. 우리는. 그죠? 예.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는 그룹별로 이제 관측값의 분포를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룹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GRP. 그죠? H, M, L 이렇게 우리가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박스 플롯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자, 범위를 이렇게 주고요. 그죠? 이렇게 범위를 주고 여기에는 자, 그룹을 위에다가 이미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룹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크림에서부터 이제 크림을 이제 그룹별로 우리가 분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크림의 값을 가져왔고 그리고 GRP 즉 그룹별로 이렇게 분포도를 좀 박스 플롯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1인당 범죄율이 크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자, 이게 크림의 빈도수잖아요. 그죠? 빈도수인데 자, 주택 가격이 높은 곳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미들도 중산층도 역시 낮아요. 그런데 주택 가격이 낮은 조금 주택 가격이 낮은 곳에는 보니까 어때요? 좀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게 아니고 아예 높다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일단 좀 범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중앙값이 여기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에 온다든지.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도 중앙값이 이쯤 될 거고 여기도 이쯤 될 거라면 요거의 편차는 뭐 그렇게 많이 높다기보다는 이 H와 M 그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박스 플롯을 이용을 해서 그룹별로 이 범죄율을 한번 본 겁니다.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 낮은 뭐 서민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쪽에서 이렇게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뭐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는 게 우리 분석학자들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뭐 괜히 이렇게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렇게 표식을 하면 괜히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분석하실 때는 아하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 이렇게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전문적인 우리가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방에 대해서 RM이 방의 개수잖아요. 이거를 그룹별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위 상위층은 보통 중앙값이 7에 가깝네요. 방이 7개나 되네요. 그죠? 그리고 중산층은 보니까 뭐 6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 서민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L그룹은 자, 얘도 그 6개에 가까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높으면 이제 방의 개수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주택 가격이 중간인 지역과 하위인 지역의 방, 특히 M하고 L을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죠?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뭡니까?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조금 있죠. 그렇다는 것은 주택 가격이 낮아도 방의 개수는 이렇게 움직이는, 방의 개수는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이제 이렇게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큼으로 인해서 편차가 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간 그룹은 방의 개수가 5.2에서 6.8 사이로 비교적 균일하죠.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그죠? 그래서 편차가 좀 적고 이거는 편차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4.5에서 7.15 사이로 넓게 우리가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 높으니까 그런데 주택 가격이 중산층이건 M이건 L이건 간에 거의 뭐 비슷한데 아마 방의 개수가 많은 곳은 제가 볼 때는 좀 변두리 지역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이런 거 그래프를 봤을 때 그죠? 그리고 밑에 부분에 이렇게 있다면 요거는 이제 중심가에 좀 가깝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페어즈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포도를 보는 건데 다중산점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을 했네요. 마이너스 6을 했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6이라는 열을 즉 뭡니까? GRP라는 열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나타내라는 그런 코드죠. 그래서 보시면 뭐 이게 MEDV니까 주택 가격이에요. 그죠? 그리고 크림을 보니까 약간은 반비례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음의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조금 범죄율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은 뭐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요. 그죠? 그런데 RM 같은 경우는 거의 정비례죠. 그죠? 이거는 양의 관계, 양의 우리가 선형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뭡니까? 지역 그 고용센터까지 거리도 뭐 이거는 편차가 너무 많이 심하다. 그죠? 이것도 텍스는 뭐 볼 필요도 없죠. 이거는 뭐 아까 전에 히스토그램을 봤을 때도 중간에 붕 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위에 걸 보면 MEDV 주택가격은 양의 상관성이 있는 변수는 RM 말씀드린 바와 같이 RM 가구당의 방의 개수인데 가구당 방의 개수가 많으면 집이 넓으니까 주택가격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크림 1인당 범죄율은 주택가격과 음의 상관성이 있죠. 반비례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범죄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제 우리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겠죠. 주택 가격이 지금 보시면 주택 가격이 지금 이렇게 높을수록 이 범죄율은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떨어질수록 있다라는 것은 주택 가격 범죄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상관성이 조금은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거는 요거 RM하고 크림 말고는 크게 상관성은 없습니다. 그죠?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룹 정보를 가지고요.
우리가 GRP를 가지고 색깔을 줘 가지고 확연하게 한번 보려고, 자 포인트라는 곳에다가 역시 우리 as integer, 그죠? 요 GRP 변수 주게 되면 h가 1이고 m이 2고 그리고 l이 3으로 들어가서 이 레드, 그린, 블루로 이렇게 우리가 자 PCH를 포인트로 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숫자가 1, 2, 3으로 우리 그때 봤듯이 그러한 값으로 이렇게 데이터에 찍히게 될 거고요. 컬러는 역시 레드, 그린, 블루 형태로, 자 H가 그린, H가 레드, 그리고 M이 그린, 그리고 L이 블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봐도요. 이렇게 쭉 살펴봐도 뭐 특이점은 거의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빨간색 H는 주택 가격의 변동폭이 어때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딴 거에 비해서 좀 넓다, 그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L층, L계층도 조금 그렇게 넓지는, 조금은 넓어요, 그죠? 누구에 비해서? 중산층에 비해서. 녹색 그룹에 비해서는 조금, M 그룹에 비해서는 조금 넓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물론 뭐 나머지 앞에 것들은 반비례를 한다, 정비례를 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관계도 산점도에서 우리가 그룹별로 분포 위치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이건 색깔로 표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거는, 자 주택 가격의 중간 그룹 녹색 점들은 상위 그룹, 하위 그룹에 비해서는 이 뭡니까? 주택의 가격 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좁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얘는 시세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가장 넓은 이 H그룹 집단에서는 지금 보시면 상당히 넓어요. 그죠? 상당히 넓어요. 그럼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죄가 좀 많이 터져버리면 확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어떻게 보면 내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제 코어 상관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자 크림은 크림, 나머지 요거는 쭉 1이 된다라는 사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자 주택 가격하고 이제 RM하고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MEDV하고 뭘 본다고요? RM을 본다고 했어요. RM을 보니까 요거네요. 그죠? 0.7이에요. 0.7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R은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혹은 양수 1에 가까울수록 선형적 관계가 강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마이너스로 갈수록은 음의 선형적 관계고 양수로 갈수록은 양의 선형적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범죄율이 높으면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주택 가격이 있고 크림이 여기 있네요. 그죠? 바로 요거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0.39 정도가 돼서 마이너스 0.4 정도가 되네요. 그렇다고 한 것은 관계는 있기는 있어요. 관계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높은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딱히 봐도 크게 관계가 있는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MEDV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RM하고는 상당히 상관계수가 높다. 양의 상관계수, 그죠? 높으며 크림, 범죄율은 음의 상관계수가 한 0. 마이너스 0.39 정도 수준으로 상관계수로 보았을 때는 상관도가 그렇게까지 높이 치솟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 높다 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일반적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1.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0.7 정도 사이라면 강한 음적 선형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0.7에서 0.3 사이면 뚜렷한 음적 선형관계예요. 그렇다면 이 뭐죠? 크림,
범죄율하고 이거는 뚜렷한 음적 선형 관계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기는 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하, 얘네 둘이는 조금 그래도 뚜렷하고 강하다, 뭐 이렇게 구분을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좀 추가를 드렸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뭐죠? 우리가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5개의 변수만 물론 추출했습니다만은 그 5개의 변수가 주택 가격과 그리고 그룹별로 어떻게 상관 분석이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다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 코드는 뭐 위에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을 그대로 쭉 한번 나열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뭡니까? 그룹 변수를 주기 위해서 GRP를 이렇게 추가를 한 내용이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w 컬럼을 여기에다가 우리 뭡니까? MIDS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잡아 넣었죠. 추가를 했어요. 그죠? 컬럼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완성된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요약 정보 그리고 헤드를 이용해서 약간의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그룹별 분포도 빈도수도 살펴봤고요. 아울러 히스토그램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박스 플러스로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의 개별 범죄율과 이제 방해 개수 그리고 뭡니까? 센터까지의 거리, 뭐 재산세 이런 것들 등등. 이거 말이 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재산세겠죠. 아이고 이게 아니죠. 재산세 맞죠? 자, 그래서 재산세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플랫을 이용을 해서 다중 플랫, 그죠? 다중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서로 상관관계를 봤고, 또한 이거를 그룹으로 색깔로 지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봤죠. 마지막으로 상관계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수치화를 확인을 했던 작업을 거쳐 왔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어느 정도 분석이 됐고, 이러한 자료를 제시를 하게 되면 이러한 자료를 보고 통계를 보고 분석한 자료를 보고 전문가들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대책을 좀 내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분석이겠지만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쭉 엮어서 우리가 한목에 쭉 한번 본 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료의 다중 변수에 대한 자료의 탐색을 한번 쭉 모아서 이렇게 한번 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저와 같이 요 실습했던 자료를 같이 한번 쭉 분석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자, 여기까지 한 번에 실습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요거 살펴봤던 내용도 실습에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제도 한두 개 정도 혹은 한 개 뭐 정도를 가져와서 실습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해서 안 되거든요. 몇 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